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1513년경에 집필하고 1532년에 출간된 군주론은 근대 정치사상의 기원을 연 획기적인 저술로 평가된다. 이 책은 당시 이탈리아 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권력 다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통치자가 권력을 획득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실용적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전통적인 도덕 윤리 기준을 뛰어넘어 국가의 번영과 군주의 권력 유지가 최우선이라는 냉혹한 현실주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흔히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마키아벨리가 회자되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저자가 단순히 악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권력의 작동 원리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는 군주론을 통해 정치와 도덕의 갈림길 그리고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다. 군주론은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반 이탈리아 반도가 분열된 상황에서 탄생했다.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이었던 마키아벨리는 메디치 가문이 복귀하면서 실각해버리고 유배와 투옥을 거친 뒤에야 이 책을 완성한다. 다시 말해 그는 이탈리아가 여러 소국과 외세에 의해 끊임없이 침략받고 굴욕을 당하던 혼란이 한복판에서 강력한 군주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듯 이탈리아 반도의 혼란을 종식하고 통일을 이끌 수 있는 통치자는 어떻게 권력을 잡고 지켜나갈 것인가 라는 매우 현실적이고 긴박한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군주론은 단순한 정치 철학 서적이 아니라 마키아벨리가 직접 보고 듣고 겪은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쓴 정치 실전 매뉴얼에 가깝다. 마키아벨리 사상을 꿰뚫는 핵심 개념은 덕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비르투와 운명, 행운, 기회 등을 의미하는 포르투나다. 비르투는 전통적인 덕성과는 다소 다른 의미로 과감함, 결단력, 정치적 수완, 용맹, 지략 등 실천적 능력을 가리킨다. 즉 국가와 권력의 목표를 위해 필요한 능동적 역량이다. 포르투나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운, 상황, 시대적 흐름을 말한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변덕스러운 여성에 비유하며 과감히 맞서거나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면 쉽게 당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성공적인 군주는 비르투를 제대로 발휘하여 포르투나를 통제하거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마키아벨리는 강조한다. 이는 도덕적 선함과는 구별되는 오직 정치적 유능함을 뜻하는 개념이다. 내가 느낀 바로는 이는 정치 현장에서 도덕보다 실용을 앞세우는 마키아벨리의 관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점이었다. 군주론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주장 중 하나는 군주가 사랑받는 편이 나은가 아니면 두려움을 주는 편이 나은가 라는 질문이다. 마키아벨리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안전하다라고 결론 짓는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사랑에 기반한 충성은 언제든 배반으로 돌아설 수 있지만 두려움에 기반한 충성은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잔혹함과 공포 정치를 무조건 옹호하진 않는다. 무자비한 폭력과 학정으로 백성들의 증오를 사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즉 군주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공포심을 심어주되 백성들의 재산과 명예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묘한 균형 감각이다. 이 부분을 읽으며 현실 정치에서 실제로 지도자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 이런 것 아닐까 싶어서 묘한 씁쓸함을 느꼈다. 인간의 이기심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마키아벨리의 분석은 수세기가 지나서도 여전히 설득력을 지닌다. 마키아벨리의 이름이 권모술수, 무자비한 정치의 대명사처럼 쓰이게 된 데에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라는 통념이 크게 작용했다. 그런데 이 문장을 군주론 원문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는 없다. 하지만 내용 전반이 권력 유지와 국가 생존을 위해 비도덕적 수단을 쓸 수도 있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세간의 오해가 전적으로 틀린 것만은 아니다. 마키아벨리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거짓말, 배신, 폭력 등도 때로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의 출발점은 언제나 군주의 안정, 국가의 안전이다. 만일 의의를 지키려다 나라가 망하면 군주의 책임이 더 크며 그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는 논리다. 나는 이 대목을 보며 현대 윤리의 관점에서는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냉혹한 주장이지만 외교와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명분보다 실리를 우선시하는 결정이 얼마나 빈번한지 생각해보았다. 마키아벨리가 도덕적 절대주의가 아닌 정치적 상대주의 관점에서 실천적 재현을 한 것임을 이해하면 단순히 그를 악인으로 매도하기 어려워진다. 한편 마키아벨리가 개인적으로는 공화정을 지지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그가 다른 저작인 리비우스 논고 등에서 공화정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왜 군주론에서는 군주에게 권력 획득과 유지를 위한 노하우를 가르치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한 해석은 마키아벨리가 이탈리아의 분열 상황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강력한 군주가 등장해 외세로부터 이탈리아를 지키고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즉 공화제를 이상으로 삼되 당장 이 혼돈 속에서 살아남고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군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았을 수 있다. 나는 이 점에서 마키아벨리가 결코 권력지상주의자만은 아니었음을 새삼 깨달았다. 그의 정치적 현실주의는 절대적인 왕정을 영구적으로 지지한 게 아니라 시급한 시대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모색한 결과물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살던 시대와 오늘날은 정치 사회 구조가 크게 달라졌지만 군주론에서 제시되는 통찰은 여전히 유효한 면이 많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현대적 시사점을 지닌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지도자가 공익을 위해 도덕적 고민 없이 특정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정책 효과와 수단의 적절성 사이에서 어느 선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 논쟁은 끝나지 않는다. 조직관리나 리더십 이론에서도 두려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화두다. 마키아벨리는 사랑받기만 하는 지도자는 쉽게 무너질 수 있으며 두려움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도자가 효율과 충성을 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현대 사회 역시 기술 발전과 국제정세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응 능력이 지도자에게 필수적이다. 운과 상황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며 잡아채지 못하면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 이처럼 마키아벨리의 비윤리적인 듯한 처방이 여전히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것은 정치의 세계가 본질적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 작동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군주론을 읽으면서 정치라는 행위가 얼마나 냉혹한 현실에 기반해 있는지 새삼 실감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는 선하고 정의로운 정치라는 이상은 권력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는 성립하기 어렵다. 마키아벨리의 날카로운 통찰은 정치는 결코 순수한 윤리의 영역이 아니면 힘과 결과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때도 많다.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환기해준다. 이는 한편으로 매우 불편하고 심지어 절망적인 깨달음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단순히 정치는 본래 더럽고 추악하다고 비관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성취를 이룰 수 있는가를 집요하게 탐구한다. 바로 이 지점이 그가 여전히 고전으로서 읽히는 이유다. 윤리나 신념만으로 정치를 설명하기에는 현실이 복잡하고 잔혹하기에 실용적 접근도 필수적임을 그는 강조한다.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해답을 제시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 권력의 속성, 그리고 국가의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솔직담백하게 풀어냈기에 오늘날에도 정치를 논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고전이다. 물론 이 책이 내세우는 처방은 상대적으로 냉혹하고 윤리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많다. 착한 정치만으로는 나라가 지탱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마키아벨리는 목격했고 이를 가감없이 전해주었다. 그러나 그 냉혹함 속에는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과 번영을 바라는 애국자 마키아벨리의 현실적 고뇌가 자리하며 동시에 올바른 리더십에 대해 반추할 기회를 제공한다. 내가 마키아벨리에게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정치란 이상과 현실이 타협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이상이 전혀 없는 순수 현실주의도 문제고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이상주의도 문제다. 군주론을 통해 우리는 현실 정치의 차가운 논리를 배우되 그것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만능 열쇠로 삼아선 안 될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우리가 마주한 권력의 민낯을 직시하라고 말할 뿐 그것을 절대 선으로 미화하라고 하진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그 냉정한 분석 위에서 어떤 정치와 어떤 리더십이 진정으로 공동체를 이롭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처럼 군주론은 한편으로는 권모술서의 교과서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안정을 위한 치열한 현실주의의 산물이다. 오늘날 정치에서도 마키아벨리의 통찰은 여전히 생생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의 이름이 종종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는 데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의 잔혹한 작동 원리, 라는 씁쓸한 진실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 어렵다. 결국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는 정치라는 세계를 더욱 복합적이고 솔직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정치 철학과 전략에 대한 통찰력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외교관, 정치가, 역사가, 철학자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군주론이며 그의 이름은 때때로 계산된 권모술수, 권력 추구와 관련된 현실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나타내는 마키아벨리즘으로 환기됩니다. 다음은 마키아벨리의 다양한 작품과 연설에서 뽑은 100가지 명언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은 무엇이든 정당화된다. 군주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낫다. 사람은 새로운 혜택을 받을 때보다 오랜 혜택을 잃어버릴 때 더 큰 고통을 느낀다. 가장 좋은 요새는 사람들의 사랑이다. 지혜로운 군주는 기회를 창조하는 자이며 기다리는 자가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존경받고 죽은 후에는 기억되는 것이 최고의 명예다. 운명은 강에 비유할 수 있다. 그것은 때로는 범람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용감한 자는 항상 그것을 통제하려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 없이는 진보도 없다. 여러분의 적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복수다. 인간은 그가 만들어내는 역사에 의해 기억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보는 것을 믿지만 느끼는 것만이 그들을 확신시킨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복을 타인의 복에서 찾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보다 목숨을 덜 소중히 여긴다.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속한다.
이익이 있을 때는 친구가 많지만 재난이 닥치면 혼자가 된다. 위대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감행해야 한다. 행운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녀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택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한 만족하지 못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반쯤의 개혁이다.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두려움을 택해야 한다. 군주는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중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들은 진실보다는 환상을 더 좋아한다. 군주는 친구와 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용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데 필요한 첫 번째 품성이다. 과거에 존재했던 위대한 것들을 공부함으로써 미래의 위대함을 준비할 수 있다. 신중한 모험은 용기로 여겨진다. 시간은 모든 것을 가져가지만 끝내주는 것도 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더 쉽게 믿는다. 성공을 위해선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장 위대한 명성은 위험을 무릅쓰고 얻어진다. 정치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정한 용기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차분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진정한 권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다. 부와 명예는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을 요구한다. 진정한 리더는 불확실한 시기에도 결단력을 가진다. 혁신은 위험하지만 필수적이다. 군주는 누구보다도 현명해야 한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어는 공격이다. 명예로운 생활은 가장 좋은 삶이다. 불행을 겪는 것은 삶의 일부이다. 가장 큰 힘은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데 있다. 의심할 때는 가장 조심해야 한다.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인간은 그가 경험하는 것에 의해 정의된다. 사랑은 쉽게 변하나 존경은 끈기 있게 지속된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있다. 가장 위대한 성공은 가장 큰 실패에서 온다. 선을 행하라. 그러나 선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들은 거의 항상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것만을 믿는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 자체뿐이다. 힘은 결코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항상 사용되어야 한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용감해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환상을 현실보다 더 사랑한다. 소수의 믿음직한 친구가 많은 수의 애매모호한 동맹보다 낫다. 세상은 강자와 약자로 나뉜다. 강자는 규칙을 만들고 약자는 그것을 따른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인생은 짧다. 하지만 영광은 영원하다. 위기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진정한 지도자를 만든다. 악은 빠르게 행해야 하고 선은 천천히 행해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기회를 잡고 용감한 자는 그것을 창조한다. 타인의 실수는 가장 좋은 교훈이다. 무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적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자유롭게 살 수 없다. 위험을 예상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이다. 명예를 위해 싸우는 자는 결코 완전히 패배하지 않는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간의 정신이다.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통치자는 그의 민족의 거울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 가장 큰 적은 자신의 내부에 있다. 변화는 항상 기회를 가져온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만이 역사를 만든다. 인간은 그의 생각으로 자신을 만든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무용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자신감은 성공의 첫걸음이다. 가장 어려운 결정은 종종 가장 옳은 결정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힘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지도자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만 알고 싶어한다. 유연성은 생존의 핵심이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는 휴게소일 뿐이다. 가장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배움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인생은 항상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행동하거나 후회하거나. 의지가 강한 자만이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 지도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이다. 과거는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진정한 친구는 위기의 순간에 알아본다. 자신감이 부족한 자는 결코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살아간다. 모든 성공에는 그만한 가격이 따른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